오늘 아침에 이제 내가 내 눈이 지금도 막 가려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가스를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단순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몸에 치명상을 입히는 가스를 해요. 대신에 내가 못 느껴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나를 겁주는 용도로 갖고 막 고통스럽게 막 입안이 막 이빨이고 뭐고 다 아팠었거든. 그런 식으로 괴롭혔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악랄해졌어요. 그렇게 고통을 못 느끼는데 몸에는 치명상이 와요. 몸이 허물이 이렇게 다 벗겨져요.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다 벗겨져요, 손에. 그리고 그 저녁 되면은 온몸이 가려워서 미쳐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다이소에서 사온 거예요. 1,000원짜리. 이걸로 긁어야지 시원해요. 그 막대기는 들어가면 시원하지가 않아. 이걸로 막 긁으니까 사우나를 가면은 이게 피딱지가 앉아가지고 이제 모르고 등을 막 닦아요. 밀고 나와서 보면은 등이 이렇게 보니까는 그 손으로 핥힌 것처럼 쫙쫙 이걸로 긁어진 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손을 또 이렇게 그걸 보고 내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손을 넣어서 이렇게 했더니 온몸에 이 딱지가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눈으로 안 보니까, 눈으로 보이면은 무섭잖아요. 피가 나오니까. 안 보니까 막 긁어버려요, 지금. 그런 가스를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중독이 되고 이렇게 몸이 막 허물이 다 벗겨져요. 그리고 몸도 이제 긁으면은 막 이렇게 막 그 살이 다 벗겨져요. 그 살비듬이. 이렇게 벗겨지는 정도니까 이걸 긁으면 이게 다 벗겨져요. 전신이. 다리고 어디고 가려워가지고. 봄이 저녁에만 가려우니까. 그리고 눈이 막 이렇게 베란다 나가서 이거를 몇 번을 당했어요. 뭐가 눈에 이렇게 딱 들어가고 탁 맞는 거야. 그러니까는 바늘로 이렇게 콕 찌르는 그 통증이 눈동자로 느껴요. 그럼 아주 질거버려요. 그래갖고 눈이 아파가지고 애꾸눈을 해. 이제 한쪽을 감고 이제 일을 보고 이제 나오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한 달 전에 내가 그거를 당했는데, 김장하면서 한 달 전에 거기서 이제 김치 냉장고에 김치 넣었다가 그걸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내가 막아져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갖고 군데군데 이게 멀쩡했는데 지금 발했어요. 다 많이 발했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괜찮죠. 가장자리 원래 이 색이에요. 원래 이 색인데 여기 이제 전기 콘센트가 있는 부위에 여기는 그 인터폰 선이 들어있는데 가장 힘들게 했던 곳, 여기 선이 많이 들어있어요. 인터폰 이쪽에. 그래갖고 이게 빛이 이렇게 바래는 거예요. 공기가 이 가스 공기에. 근데 구멍이 뚫렸길래 이제 아침에 앉아서 이제 부채질을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거기에 생각이 미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눈이 이게 뚫릴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내 눈이 이렇게 치명상을 입을 정도의 가스를 전체를 확 뿜으면 이게 다 바로 찢어졌을 거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구멍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내 눈이 공격을 당하듯이 가스 속에다 그거를 섞으니까 그게 희석이 안 되고 그게 바로 가서 총알처럼 딱 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만 구멍이 뚫린 거예요. 군데군데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지금. 그게 내 눈에 치명상을 입히듯이 그런 그런 가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계속 경찰이 너무 원망스럽거든요. 몇 년 동안 오면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얘네들은 맨날 제보자들이 만병통치약이니까 그거 갖다 경찰서에도 가면 다 사람들마다 그거 찍은 뒤로 얘네들은 더 기고만장해졌고, 더 나를 미친년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떠들고, 내 앞에서도 막 그래요. 제보자들에서 괜찮다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염 수위까지 12까지 나왔는데도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지금 이게 충돌하고 있어요. 걔네들하고 그 말이. 제보자들은 촬영해서 그게 있거든. 근데 방송에서도 없는 걸로 나간 거예요. 없다고 하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경찰이 힘들 때마다 부를 때면 그냥 경찰 생각은 그거인 것 같아. 너는 미친년. 제보자들에서도 거기 나왔는데 방송을 믿고 거기서도 너를 미친년으로 낙인을 찍었잖아. 거기에다 두고 나를 촬영을 처음부터 한 거니까.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힘들다 그러는데도. 그리고 거기는 고개만 삐끔히 내밀어요. 정말 모가지를 확 쳐버리고 싶어. 고개만 삐끔히 내밀어요. 얘네들은 그 장비를 이렇게 철수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 안 열어요. 어떤 때는 아예 안 열어요. 그러면 경찰이 나한테만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나를 야단쳐요. 걔네들 앞에서 한마디로. 그리고 거기다가 대고 나한테는 문을 그냥 냅다 발로 걷어차버리고 거기다 대고 선생님 저 가보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도 안 틀려요. 선생님, 걔네들한테는 선생님 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가요. 그거를 내가 봤을 때 얼마나 진짜 뚜껑이 열리냐고요. 걔네들 악행을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직접 당하고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내 앞에서 그런 행동을 경찰이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정의 사건 하면 이게 죽는 거. 우리나라 지금 내가 남편은 있는데 아까 그랬었거든. 우리나라가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동안 독재들이 정치를 똑바로 했으면은 우리나라 정말 발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고, 공기도 이렇게 안 만들었고 폐암 환자도 생기지도 않고 너무 좋은 나라예요 정말. 근데 걔네들이 지네들 몇 명이 나라 돈을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저 모지리들을 갖고 노는 거야. 저렇게 몇만 원씩 던져주고 다 봐줄 테니까. 공무원들도 지네 편, 경찰도 지네 편, 검찰도 지네 편, 판사도 지네 편. 변호사들만 지네 편이 못 되는 거지. 왜? 변호사는 돈 받고 자영업이니까. 다 지네 편이니까. 판사고 검사고 지네 편. 변호사도 지네들 그 교회 다니는 그 변호사들. 황교안이니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 박근혜 때 국무총리 하면서 살림했잖아. 박근혜는 또라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가 그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대놓고 정치질하고 있잖아 지금. 그 돈 갖고 그 정치자금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아침에도 얘기가 또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얘네들 미움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치 얘기를 안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남편한테도. 그래갖고 이제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남편한테 푸념을 하고 있었어. 경찰도 나쁜 새끼들이다. 일을 안 하고 안일하게 살인이 저질러지면은 그때서야 옆에 팔짱을 서로 끼려고 할 것이다. 지네들 승진하기 위해서 팔짱은 끼려고 그러고 수사는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죄를 키우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 살인자들을 만드는 거야. 양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세상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경찰들이. 내 일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가보라고 그러면은 들어가 봐야 되잖아.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냥 알았어요. 가볼게요. 그냥 기어가. 근데 지난번에 한 번은 내가 이제 배를 눌렀거든. 거기까지 확인하고 들어왔거든. 들어가라 그래서. 난 쟤네들 아주 소름 끼치는 것들이라 들어왔어요.
근데도 계속 올라왔는데도 집을 내려치는 소리가 계속 2, 3분 간격으로 계속 들리는 거야. 꾸준히. 그래서 그러고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갔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까 뭐 할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이미 흘렀기 때문에 경찰이 가버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혼자 중얼중얼했어. 아니 왜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갔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붙어서 젊은 경찰이 있었더라고. 그 나를 딱 보더니 딱 몸을 드러내면서 들어가라고.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 젊은 애들이 일을 해요. 근데 그 경찰이 아마 전에 있었던 경찰인 것 같아. 내가 이제 경황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왔는데 스치기만 했는데 그래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 있었어. 근데도 계속 났어요. 1시간 40분 동안. 문도 안 열어주고 그 짓거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제도를 경찰들한테 수사권을 넘기려면 나 같은 경우는 들어와야 돼. 피해자가 저 집을 가달라 그러면은 들어가야 돼요. 얘기를 하면 되잖아. 여기서 들어가 달라고 했다. 그래서 들어왔다. 이런 거를 줘야 된다고요. 수사를 하려면 자유스럽게 드나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들어오지 마 그런다고 못 들어갈 일이 아니야. 강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남편한테 막. 그것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글도 좀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선풍기가 꺼지는 거야. 그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거거든. 그게 서큘레이터. 그게 가끔씩 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꺼진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만 했어. 이런 일이 없었거든. 안에서 놀 때는. 안에 놀 때는. 그래서 내가 직감적으로 얘네들은 기상천외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는구나 했지. 그리고 남편한테 대고 얘네들이 선풍기까지도 꺼. 내가 몇 번 그랬어. 근데 오늘 아침 마침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풍기가 딱 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이 부르면 가잖아. 바로 안 와 또. 그래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갔잖아. 어제 그랬잖아. 당신이 오라 그래서 나 갔었지. 그 당신도 와.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왔어요. 이제 어거지로 오면서도 아휴 그러면서 이제 좋게 안 오지. 그래서 그러지 마. 나 그렇게 하고 안 갔어. 아무 소리 않고 당신이 오라 그러니까 바로 갔어. 와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를 이거 막아놓은 거를 이걸 다 남편 보는데 걷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선풍기도 이중으로 해놨어요. 하나만 해서는 안 돼. 이중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중으로 한 거 이제 손으로 수동으로 작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가 딱 보여주면서 이건 안 꺼졌지. 내가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건 안 꺼졌지. 수동이야. 그리고 저거 이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거 보튼식. 그걸 이제 서큘레이터지. 그거는 바람이 센 거. 그것도 많이 약해졌어요. 얘네들이 공격을 하고 웬만한 선풍기 같은 망가져요. 여기 와갖고 선풍기가 계속 망가지고 있으니까 1년에 평균 2개씩은 망가지고 있어요. 왜? 얘네들이 화공약품 내 눈을 찔렀던 그런 걸 갖다 넣는 거야. 약품을.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이게 누전이 돼갖고 그 전기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눈이 망가지고 이게 구멍이 뚫릴 정도니까 이 선풍기 망가뜨린 건 1도 아니죠. 가전제품이 그게 스며들어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틀면은 선풍기를 그런 거 틀면은 그게 들어가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야. 오늘 아침에 대단한 발견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는 내가 딱 보여줘서 남편이 이제 오라 그랬고 남편이 와서 옆에 세워졌길래 그거를 드러내고 하나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 이쪽하고 숨차 말만 안 돼도. 그래갖고 이게 이제 공기가 심하게 안 좋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짝 열어놔요. 이렇게 양쪽으로 살짝 가운데를 열어놔요. 그리고 이중으로 돼 있어요. 선풍기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수동이에요. 버튼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만 도는 소리예요. 서큘레이터 도는 소리. 그리고 이거 틀면 다르죠. 그래서 남편을 세워놓고 봐. 이걸 틀면서 이거는 돌아가고 있지 돌지. 그리고 이거를 들어서 딱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이거는 멈췄잖아. 그 현장을 보여줬어요. 그거 아무 소리 않고 갔어. 지금. 이렇게 남편도 속인다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 자꾸 싸우는 거야 나는. 남편도 이해를 못하니까 나도 이거 몰라. 이거 어떻게 이러는. 아니 여기 있는 게 어떻게 3층에서 이걸 끄냐고. 아 얘네들은 회계망측한 것들이에요. 기상천외한 것들이에요. 그 경찰이 바로 들이닥쳐야 된다. 내가 신고를 그렇게 하면은 현장을 들어가서 바로 현행범으로 그럼 바로 체포가 할 수 있잖아.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으니까. 남의 집에다 가스를 집어넣고 있었으니까 거기 장비고 뭐고 쉽게 걷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특히 302호 쪽은 그래요. 특히 시간이 걸려. 이 새끼는 아예 문 안 열어. 302호 새끼는 아예 문 안 열어요. 경찰이 와서 눌러도 안 열어요. 그리고 이제 싸움이 나면은 요 새끼는 나오지도 않아. 그 여자가 나와요. 반드시. 그리고 하는 말이 지 남편은 잔대. 근데 지난번 폭행 때는 이 새끼도 나와갖고 우리 남편한테 먼저 얘네들은 막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게 굳어져 있는 거야 머릿속에. 4층에 사는 것들은 다 나쁜 놈들. 이게 머리에 굳어져 있는 거야. 옥상을 혼자만 쓰니까 나쁜 놈. 이게 배에 있는 거야. 이 무식한 것들이라. 얘네들이 뭐를 아는 애 같으면은 아 내가 실수했구나. 옥상을 너무 저거 쓰는 거 부러워보니까 나도 옥상을 나 혼자 쓸 수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지 하고 가야 되잖아. 근데 갈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돈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저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불만을 일으킨 거야. 누가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냐고요. 에? 그구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얘네들을. 교회에서 돈을 다 빨아먹고 저렇게 거지 만들어놔고 이사도 못 가고 앉아갖고 저렇게 괴롭히는 거야. 여기 사는 사람들은 거의 불자였을 거예요. 우리 앞에 살던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종교는 잘 물어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으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있어요. 종교 뭐세요? 하고 묻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딱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이렇게 나는 한꺼풀에 장막이 딱 쳐져버려요.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한테 하도 들었어. 듣고 또 그 엄마가 하는 사람들 보면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학습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어요. 이렇게 막고 때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 벽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벽에다가 막 이렇게 걸쳐놔요. 이렇게 벽에다 걸쳐갖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는 지금 쳐져 있는데 여기는 안 덮여 있잖아. 벽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하는 거. 그럼 또 훨씬 좋아요. 그렇게 남편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해서 수사하는 걸 그냥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게끔 나라에서 그거를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반복해서 몇 번 이상. 그러니까는 벌써 그 애기도 3번 들어갔잖아. 그럼 처음에는 안 들어가도 2번째부터는 경찰이 바로 현장에 적극 개입을 해서 그 자리에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그건 줘야 돼요. 처음에는 안 들어가도 돼. 그거는 처음에는. 그것까진 봐주죠. 2번째 들어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라 그래야 돼요. 현장에서. 그때부터 수사를 하라 그래야 돼요. 그냥 이유 불문하고 강제로 들어가서. 그걸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인권? 개나발? 인권 찾다가 지금 사람들이 그걸 따져야 돼. 인권을 보장을 해줘갖고 해주는 거랑 인권을 보장을 안 해주고 수사를 직접 개입해서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손실이 큰지.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장을 해야 돼요. 국가에서 적극 개입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두 번째나 세 번째, 그것도 이제 정해야죠. 그런 거 애기들은 정말 수사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바로 개입을 해서 애를 벗겨서 어느 정도까지 보게끔 그거를 경찰한테 그 권리를 줘야 돼요. 앞으로 말 못하는 어린이 영아들이 3세까지는 의사 표현 전혀 말 못해. 엄마 아파도 못하니까 그냥 맞고 지내야 되니까. 애기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벌써 처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들어가서 아이 옷을 벗겨서 봐라. 뭐 위통을 위에 옷은 일단 위에 옷은 벗겨볼 수 있잖아. 애기니까. 정말 가운데 아래는 못 열어봐도 팬티만 입혀놓고 다 벗겨라. 기저귀만 채운 상태로 다 벗겨서 봐라. 이런 권리를 줘야 돼요. 경찰들한테. 말 못하고 죽어가는 애도 그거 나라에 다 원기예요. 원기. 걔네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치꾼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극우들도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너무 많은 생명을 죽여갖고 억울한 죽음을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자기네 정권 안 뺏기려고. 그냥 박정희도 지 마음에 안 들면 끌어다가 그냥 죽여버렸잖아. 그게 다 원기가 된 거예요. 박근혜도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박정희가 지 애비가 똑바로 못해가지고 그거 다 그 죄 받는 거예요. 죄 받아요. 얘네들도 이제 언젠가는 피토하는 일이 생겨. 얘네들도 나를 괴롭히는 것들도 피토하는 일 반드시 생겨요. 불교는 그런 걸 인정을 하거든. 무조건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연기법이라는 게 있고 인과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고, 불을 피웠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죠. 분명히 고통을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요. 일 안 하려고 그냥 가해자 말만 듣지 말고, 피해자 너는 정신병자야 하지 말라고요. 정신병자도 지금 극우들이 이렇게 가스질하고 정신병 생긴다고요. 나도 머리가 지금 집중이 안 되고 나도 지금 머리에 이상이 생겼다고요. 지금 나 이 사건이 다 풀리고 나서 제대로 수사가 되고 내가 너무 이 억울한 게 풀리면 나 병원에서 몇 년 치료 받아야 돼요. 얘네들을 생각만 해도 나는 막 몸이 나중에는 지금 막 소름 끼치고 몸이 오싹한 정도지만 발작할 것 같아. 이제 나중에는 이 트라우마가 오래가. 이게 치유를 하려면 얘네들을 내 머릿속에서 싹 걷어내기까지는 한 몇십 년이 걸릴 것 같아. 죽을 때도 난 얘네들 생각할 것 같아. 근데 죽는 순간에는 얘네들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죽는 순간에 얘네들 머리에 담고 갈 것 같아요. 그러기 싫은데 그러면 안 되거든. 다 털어내야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한참 받으려고 그래. 나중에 다 털어내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나는 하는 얘기가, 진짜 싫은 사람은 용서하라 그래요. 신한테 유죄받으라고. 그런 마음으로 난 버티는 거예요. 니네들 내가 신고 안 하고 이렇게 참고 지내는 만큼 니네들한테는 그 죄가 이자까지 더해져서 심하게 갈 것이다. 반드시 받을 것이다. 확신을 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국진당은 정권 못 잡아요. 여기서 이 벌어지는 이 사건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걔네들은 이미 철퇴를 맞고 있어요. 이미 몰락한 거예요. 이미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 짓거리 때문에 안 돼요. 얘네들은 불자로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계속 잡고 싶으면 정말 참회를 해야 돼요. 국민 앞에서 계속 잘못했습니다.
우리 앞선 우리 뿌리들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나라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면 그러면은 뽑아줄 수가 있어요.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뻔뻔하게 죽으라고 거짓말하고 되지도 않는 소리, 지네들이 죄 지은 거를 우리한테 똑같이 뒤집어 씌우고, 지네가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니네도 그럴 것이다. 이건 지네들이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네들 정권을 잡을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치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은 잘해야 돼요. 정의롭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짬짬이하고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면은 정권 뺏겨요. 반드시. 왜? 신이 봐도 니네도 똑같네. 그렇게 악행을 봤으면 그걸 수정을 해야지. 그걸 보고 배우니? 그럼 너는 더 나쁜 놈? 이렇게 돼요.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잘못을 보고도 그걸 덮어주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얘기가 자꾸 이렇게 귀찮게, 난 정치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내 일이 자꾸 이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밖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옥상을 못 쓴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겠다고 대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악마라도 이렇게는 안 해요. 어떻게 경찰까지도 호의를 하냐고, 얘네들을. 이해가 안 가. 그냥 나는 미친년으로 규정을 딱 정해놓고 얘네들한테 어떻게 대놓고 선생님 하고 다니냐고요. 아파서 죽겠다는데 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인 거라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또 내 사건이 진단서보다 그건 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피나갖고 터져갖고 그렇게 사진까지 올렸으면 그걸 어떻게 불기소 처분하냐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일을 덮어주면 안 돼요. 나도 죄 짓는 거야. 그게 죄인들을 봐주는 거거든. 이 사건은 내가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야 돼요. 이런 일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되면 그런 걸 국민들한테 다 접수를 다 하게끔 그 일을 열어줘야 돼요. 공무원들하고 짬짬이 되고 아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고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래야 돼요. 그 비용이 든다면 그것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 결과적으로 사건이 뒤집히는 사건이면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그건 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국가 공무원이 잘못한 거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죠. 판사 검사들이 잘못한 거. 이거 배상해주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할걸요. 그러면 이 사건들만, 억울한 사건만 다 밝혀져도 민주당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 다 드러나거든. 독재들이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그것만 밝혀져도 돼요. 그러면 그냥 뒷짐지고 앉아있으면 돼. 그러면 민주당에 서로 오겠다고 아주 줄 서고 난리 칠 거야. 공수처 설치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판들 신고하게끔 하고 그거 다 보도 나오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실상 국민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애초부터 나는 문재인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좋아해.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 많고 이거는 아니고 그것들이 잘못하니까 이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싸우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밝혀줘도 돼요. 그동안 재판이 어땠는지만 밝혀줘도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공수처 설치하려는 거예요. 그래고 대통령 선거도 하려는 거예요. 애쓰고 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아무나 나와도 해. 진짜 초심님 말 맞다나 초심님이 나가도 대통령 돼요.
공수처 빨리 설치하고 억울한 사건들 빨리빨리 주민들 와서 신고하고 다시 해보세요 하고 신고하라 그러면. 그리고 그 다 사건도 다 발표해야 돼요. 누구나 검색하면 다 알아보게끔 어떤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러면은 누구라고 대가리 터지게 판검사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지네들은 아무리 또라이로 재판을 해도 지네들은 돈방석이었으니까 그런 권리를 국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오만방자했지. 근데 자기네들이 한 수사를 국민들이 다 감시하면은 함부로 저렇게 못하죠. 잘못된 수사 못하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니까 실수하구나. 민주당도 그래. 어느 정도는 아니 남자 여자가 있는데 미투 사건이 그렇게 꼬투리를 다 잡으면 없을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차만 마셔도 미투로 엮이지. 그런 거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한다고 그렇게 몰상식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꽉 막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쓸데가 없이 미투에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 김학의 봐봐. 얼굴이 뻔한데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고 미리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죽지 말라고요. 내 얘기는. 왜 죽냐고. 대놓고 아니라고 하면서는 사람을 찌르는 거를 칼로 찌르는 거를 방송에 나왔는데도 나 아니야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들한테 뭐가 두려워서 목숨을 던지냐고.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요. 국민들이 다 이해해요. 웬만한 거는. 아니 떡을 먹으면 콩가루 떨어지는 건 이해한다고요. 다. 먹을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버려요? 아 누구나 콩가루 떨어지면 국민들도 다 주워 먹어요. 나도 주워 먹어. 옆에 있다가 콩가루 떨어지 나도 돈 많은 주순 적 있다 그랬잖아요. 주워 갖고 떡 싸 먹었다고. 그런 건 다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왜 쓸데없이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죽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거를 해야지. 대놓고 뭐 찔러 죽이는 게 방송에 나왔는데도 나 아니라고는 하지 말으려는 거죠.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얘네들이 이어왔기 때문에 그 죄를 받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도 3층 것들도 몰락이에요. 이제 공수처 설치되면 몰락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 내가 갖고 있거든. 그래야지 나라 바로 잡히니까. 그래야지 국민들이 나서줘야지 정치인들이 힘들지 않아요. 무리하게 막 하질 않아요. 그 민주당도 힘든 거야. 이렇게 나라가 잘못돼갖고 있는데 힘들죠. 그러면 앞으로 쉬운 거야. 이제 국민들이 나서고 국민들을 개입을 시켜야 돼요. 잘못된 걸 국민들이 나서서 스스로 주권을 찾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애쓸 필요도 없어. 대권에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초심님이 나가도 돼요. 뭐하러 그렇게 돈도 들을 필요도 없고. 공수처 빨리 설치해서 억울하게 당한 국민들 빨리빨리 와서 해갖고 그거 다 세상에 밝혀야 돼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게임 끝.